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 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외교 전처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외교부 유엔과의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도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두 분 대사님들하고 좋은 말씀 나누시기 전에 저는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제기구 진출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국제기구 진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커서 국제기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손 번쩍 들어주세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제기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한번 가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예, 몇 분 보이시는데 저 오늘 홍보도 조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컨트롤이 좀 안 돼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사실은 국제기구에 어떻게 하면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요 밑에 있는 방법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넘겨주세요. 좀 익숙한 사진이 하나 떴죠.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님 사진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반 사무총장님이 이제 유엔의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더 진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유엔 하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그 망국기 펄럭이 있는 그 건물을 많이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모습이 뉴욕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제네바, 나이로비, 뉴욕도 물론 있지만요. 비엔나,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루샤라고 혹시 어디 있는 어느 국가에 있는 도시인지 아는 분 계세요? 어디? 예, 맞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아루샤라는 도시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다양한 분야로 유엔이 분포해 있고 또 국제기구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간단한 얘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를 근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저희가 좀 그려봤어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고위직 분들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시는 자리라서 저 꼭대기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슬슬 취업 준비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실력을 조금 더 쌓으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셔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게 P급이라고 하는 실무직 전문직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경력에 따라서 등급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로 UN 등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아주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UN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에 진출을 해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한 480여 분 정도, 500분에 달하는 분들 정도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많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질문이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크게 저희 당연한 얘기인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문 지식이랑 관련 경험 그리고 언어 능력입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어 능력이라는 건 사실 UN이라는 국제기구가 6개의 공용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남미 지역에 있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주로 공용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원하시는 기구나 직위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서 이 직위, 이 기구에서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그거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기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 분포를 해 있고 또 많은 기구들, 많은 분야에 따라서 정말 많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이 예컨대 뭐 국제정치학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국제기구에 아마 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예컨대 여기 경영대인데 경영이나 회계 쪽을 전공하신 분들도 국제기구에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세부 전공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전공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공고를 띄웠을 때 훨씬 더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전문 지식이랑 관련 경험, 언어 능력 세 가지를 같이 갖추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건 넘어가 주시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요건데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뭘 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석 응모인데요.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정부 공무원을 뽑는 공채시험 같은 거랑 좀 다른 점이 구체 직위별로 공석 공고가 하나씩 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게 careers.un.org라고 여기에 UN 사무국에서 올리는 이제 UN 각 기구의 공석이 생기면 그 공석에 대한 공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모두 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많은 공고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 갈 자리 없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똑같은 공석 공고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한 개의 직위에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응시 원서가 이렇게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공석 공고에 지원을 하시려면 사실은 일단은 학위도 있으셔야 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좀 쌓으셔야 돼요. 공석 공고를 하나 시험 삼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자리인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학위와 경력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이 직위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과 학위를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직위에 한번 나중에 응모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석 분야 관련해서 저희 또 이제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매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5월에 이제 4일간에 걸쳐서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관님들을 모셔보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기구에서 일한다 하고 하면 국제정치,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만 이만큼씩 몰려든대요. 근데 이제 국제기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고, 굉장히 다양한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이나 회계 쪽을 담당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미처 내가 국제기구에 일할 수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공석 분야에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별로 이제 공석 공고를 찾아보셔서 내가 이런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 맞는 직위는 뭔지 사실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 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좀 공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UN 커리어스 홈페이지고요. 아이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공석 공고에 응모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유엔의 이제 취직, 흔히 말하는 취직을 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YPP라는 건데요. YPP는 이제 예전에는 NCR이라고 부르던 UN 사무국의 공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UN 사무국의 공채 시험인데, 이제 위에 저 리본표에 보시면 UN 정규분담금 대비 미진출 과소진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채 시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UN 회원국들의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지 안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UN 사무국 내에서 이제 적정 진출 수준, UN 사무국이 생각하는 적정 진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포해 있다고 UN 사무국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YPP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올해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12월 3일 날 YPP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UN 커리어스 아까 그 홈페이지 가시면 YPP 관련해서도 역시 공석 공고 형태로 공지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선발하는 분야가 달라지는데 그 분야별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라면 지원을 하셔서 그 다음에 쭉쭉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응시 자격인데요. 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국제기구 진출 경로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JPO라는 제도입니다. JPO 제도 들어보셨죠? 많이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UN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임무 시작하신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UN 가입 역사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국민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작하게 된 9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JPO 제도라는 건데,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라고 해서 정부가 일체 비용을 부담을 하고
1년에서 2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국제기구에 여러분과 같은 이제 젊은 인재들을 수습 직원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수습 직원으로 파견이 끝난 이후에 JPO 근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유엔 정규 직원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규직으로 진출하시는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개인의 노력하고 제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JPO로 근무를 하셨다고 해서 100% 전부 다 유엔 정규 직원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지난해에 관련 예규 개정을 해서 이제 만 32세 이하의 우리나라 국민이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1, 2년 후에 이제 학사 학위 받으시고, 사실은 석사 학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정도 좀 경력도 좀 쌓으시고 한 후에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JPO 제도를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세 가지 진출 방법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UNB라는 기구예요. UNB는 사실 UND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엔 개발 계획, 유엔의 개발 현장에서 모든 정책을 관할하는 거의 총괄격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UNDP 산하의 기구고 유엔 자원봉사단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UNDP나 혹은 개발 업무를 하는 다른 국제기구의 개발 현장에 자원봉사단원을 투입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UNB로 파견을 나가시게 되면 이게 전 세계 주로 개도국이 되겠죠. 개도국의 개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제 유엔의 개발 업무를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유엔 봉사단원이 되시는 거는 사실 유엔 정규 직원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 진출 방법으로 소개드리지는 않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유엔에서 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개발 쪽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어떤 업무를 하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사실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 경험의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리는 제도고요. 이 UNB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JPO도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UNB도 이제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또 이제 나가서 유엔 정규 직원으로 가는 길목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UNB 제도도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하반기 이제 지금 주로 UNB로 나가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 봉사단원들이세요. 전문 봉사단원이라고 하면 아까 JPO 지원 자격 짧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플러스 석사학위가 있으시고 이제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나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젊은 분들,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하반기쯤에 조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UNB로 이제 봉사를 하러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확정 단계는 아닌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찾아보시면서 이제 관련 공고가 뜨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턴십도 있고요. 뭐 시간이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홈페이지에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요게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주소 여기 나와 있잖아요. www.unrecruit.go.kr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도 업무를 맡게 되면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많은 양의 정보를 차곡차곡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경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요. 혹시나 짧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오늘 두 분 대사님들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